안녕하세요, 일령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황금들녘을 가로질러 충주시 신리면 대화리 산 29-3번지에 있는 조록선생의 묘소에 왔습니다. 먼저 조록선생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생은 오늘날까지 인구의 효자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칭송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이 알아주는 지독한 자린고비였기 때문입니다. 지독하게 인색했던 선생의 삶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하니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줄 압니다. 선생이 어느 정도 인색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쇠파리가 장독에 앉았다가 날아가자 다리에 묻은 장이 아깝다고 저 장도둑놈 잡아라 하고 외치며 단양 장벽루까지 파리를 쫓아갔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무더운 여름철이 되어 어쩌다 부채를 하나 장만한 선생은 부채가 다를까봐 부채를 벽에 매달아 놓고 그 앞에서 머리만 흔들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전라도 자린고비가 와서 선생에게 한 수 배우고 갈 정도라겠으니 지독한 구두쇠였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이 만약 구두쇠로 평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면 후대 사람들은 그저 욕심 많은 구두쇠 영감으로 기억했을 겁니다. 그러나 선생은 흉년이 들어 많은 백성이 굶주리자 근검절약으로 모은 그 많은 재산을 풀어 구제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내놓았는지 호남과 영남에 사는 만여 명의 백성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디지털 음성문화대전에 의하면 선생의 선행에 임금은 상을 내리고 여러 차례 벼슬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생은 임금이 내린 벼슬을 모두 사양하였다고 합니다. 자린고비라는 말을 들어가며 어렵게 모은 재산을 사유에 환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임금이 내려준 벼슬까지도 사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고 봅니다. 해서 선생은 덕을 겸비한 진정한 부자였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의 묘소는 아쉬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의 묘소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말을 아끼겠습니다. 해서 저는 선생의 묘소 뒤편에서 감지되는 생기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갈지자로 내려온 내룡은 깨끗하고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생기는 선생의 묘소 뒤 약 100m 지점에서 자기한 형태의 진열을 생성하였습니다. 진열의 폭은 합장할 정도로 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나무 사이로 보이는 주변 사격은 단아하면서 아름답고 힘이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감탄스러운 자리입니다. 선생의 묘소를 이곳에 조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선생의 윗대 조상이 모셔져 있는 음성군 금왕읍 삼복리 산 17-3번지로 길을 잡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묘역을 둘러보면서 조상을 향한 후손들의 마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선생의 고조부부터 부친까지 모셔졌는데, 맨 위에 증조부 조광열 선생, 그 아래 고조부 조경 선생이 모셔져 있으며 고조부 아래 조부 조변 선생이 모셔져 있고, 배꼽 쪽 아래는 부친 조유증 선생이 모셔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국세는 두 개의 진열을 생성하였습니다. 첫째는 증조부와 증조모 묘소 용미 사이에서 진열을 생성하였는데, 이 묘역의 주열에 해당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주변 사격을 보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을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그 옛날 이 자리에 묘소를 조성할 때 이 부근이 진열회라는 것을 알았지만 적확한 점열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차열에 해당하는 자리가 조부 조변 선생이 모셔진 자리입니다. 좌양을 진좌수량으로 놓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찌됐든 여러 묘소 중에 조부 조변 선생의 묘소가 으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도에 있는 등구선을 보고 진열을 찾을 수 있는가입니다. 지도에 있는 등구선을 보시면 표시한 방향으로 생기가 내려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직선으로 내려온 생기가 조변 선생 묘소 뒤에서 방향을 틀어 후천건방 300도 방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청룡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도에 있는 등구선과 생기의 진행방이 다른 이유는 바람 때문입니다. 전기가 전선을 타고 흐르듯 생기는 산맥과 능선을 타고 진행합니다.
이때 능선을 타고 달려가는 생기가 능선 중앙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쳐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생기의 진행 방향은 불규칙하고 이러한 원인은 바람 때문입니다. 이유인즉 생기의 천적은 바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기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해서 생기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람을 타면 생기는 바람을 피해 방향을 틀어 진행합니다. 금난경에 기는 바람을 만나면 흩어진다는 뜻의 기승풍직산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람이 타는 곳에 진열이 생성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기는 바람을 피해 진행하기 때문에 생기의 진행 방향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목입니다. 해서 등고선을 보고 진열을 유추할 수는 있을지언정 진열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찾기 어려운 것이 진열인데 단지 지도에 나와 있는 등고선을 보고 진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열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해야 하며 심지어 살갗으로 느끼는 바람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풍수지리라는 명칭에 왜 바람풍의 풍수라고 했는지를 생각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선생의 묘소를 둘러보면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보시공덕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린고비란 말을 들어가면서 모은 재물을 굶주린 백성에게 아낌없이 내놓은 조록 선생은 과연 부처님의 보시공덕을 실천한 보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